네, 여러분. 한국 사단법인 한국소액주주연구회의 연구소장 김상휘라고 합니다. 저희 사단법인 한국소액주주연구회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금융위원회부터 허가받은 그러한 단체이기도 합니다. 비영리법인으로서 소액주주들의 권익과 또 소액주주들의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주식에 대해서 연구를 맡고 있는 김상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저와 같이 기초부터 최고급 과정까지 체계적인 학습을 책임지고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캔들의 작성과 해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다음 차트를 보시고요, 여러분들. 이 차트를 보고서 이 주가의 방향이 또 주가의 어떤 추세로 움직일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캔들의 성격을 알아야겠죠. 또 핵심적인 몇 가지 사항을 알아야지만이 주가의 추세 혹은 흐름 또 방향성 등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예측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프로는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프로와 아마의 차이점은 아마추어는 예측하려고 그러는 거고 프로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이후에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추어 과정이 아니라 프로의 과정을 입문했다 생각하시고 저와 같이 끝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 고려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거래량,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지와 저항, 세 번째가 주가의 변동성입니다. 그걸 파악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차트에서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지, 어떻게 추세를 잡고 가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주가 방향성, 추세 판단의 기준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거래량, 지지와 저항, 주가의 변동성.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파악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은 전문 투자가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많은 강의를 들었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는 없습니다. 시황이 어떻고 또 어떤 종목이 좋을지 이런 것들만 배웠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단체는 없습니다. 또 전문가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 소액주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그러한 방법으로 또 확률과 통계를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거래량은요, 주가 추세 판단에 제일 우선시 되는 건 그것을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이 차트를 보면은 현재 진행 중인 차트예요. 진행 중인 차트인데 주가는 거래량이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의 거래량이 가장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바로 돌파를 하게 되죠. 어떤 일정한 시점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주가의 방향은 우상향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뭐냐면 거래량이 우선 증가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일정한 저항을 돌파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일정한 지지를 바탕 속에 돌파를 해야 돼요. 돌파한 이후에 주가는 우상향 기울기를 띈 그런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맞아서 돌파하게 된다면 상승률은 굉장히 크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분석해야 될 게 뭐냐면 지지와 저항에 관한 겁니다. 매매 중요한 포인트로서 가장 기본적인 판단법이라고 그게 바로 지지와 저항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어떤 차트를 보든 캔들을 보든 단일 캔들에서도 지지와 저항이 있고요. 또 여러 개의 캔들 속에서도 지지와 저항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지지와 저항은 여러분에게 승리 투자의 지름길로 인도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지
혹은 저항이란 말을 여러분들은 꼭 머릿속에 각인시킨 다음에 지지와 저항을 바탕 속에서 매매 임하시면 됩니다. 캔들은 위아래 꼬리가 있는 캔들도 있고 몸통만 있는 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꼬리가 있는 캔들에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지지와 저항이 어디 있는지입니다. 또 몸통만 있는 캔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지지와 저항이 어디 있는지 그걸 꼭 아셔야 합니다. 자, 주가 변동성 판단은 세 번째, 주가 변동성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요소가 그 판단을 위한 캔들의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을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은 주가의 변동성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또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매매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주가 변동성 판단은 캔들의 기본 개념에서요. 유형 분석을 통해서 주가 변동의 시점을 포착하거나 수급상을 파악해서 매매에 활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법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단일 캔들이. 그래서 캔들의 길이가 크다. 즉 꼬리를 제외한 몸통을 바디라고 그러죠. 길면 길수록 주가의 변동성은 굉장히 컸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몸통이 큰 그런 캔들을 우리는 롱데이라고 합니다. 롱데이. 롱데이란 시가와 종가 사이가 긴 몸통 길이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루 중 시가와 종가 차이가 상당히 큰 형태입니다. 그 말인즉슨 장중의 변동성이 컸다는 그런 것으로 이익과 손실이 큰 주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걸 롱데이라고 그러죠. 즉 아래에서 하단에 사서 위에서 팔면 이익이지만 이게 위에서 사서 즉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떨어지면 그거는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시가보다 종가가 낮게 끝나면 캔들을 음봉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시가에 산 사람은 종가에 손실을 봤다 이런 뜻입니다. 장중의 변동성이 컸다는 거죠. 숏데이는요 작은 거, 즉 주가의 변동성이 아주 작은 주가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익과 손실의 차가 아주 크지 않은 형태. 이거는 그리고 롱데이는 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마루보주라고 해서 몸통만 있는 거. 이거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가장 강한 형태이기도 하고 가장 약한 형태이기도 하기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붉은색 캔들이 몸통만 있는 거는 화이트 마루보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푸른색 혹은 검은색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그 캔들은 블랙 마루보주라고 합니다. 장대 음봉, 장대 양봉이란 말도 쓰죠. 우리는 우리식 표현으로 보면 장대 양봉, 장대 음봉입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은 아주 강한 상승세를 반영하는 캔들. 그래서 상승을 지속하는 그런 캔들의 패턴입니다. 또 이런 장대 양봉이 상승한 이후에 즉 아주 높은 곳에서 고점 부근에서 상승 국면에서 막바지에 출현하면 역시 반전의 시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 됐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장대 음봉은 막바지에 투매 국면이 일어나면 반전의 첫날을 나타내는 그러한 캔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닥권에서 시그널과 고가권의 시그널을 명확히 판단하는 또 기준을 삼을 수 있는 패턴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은 아주 높은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또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윗꼬리 캔들은 저항이라고 했어요, 제가. 자, 윗꼬리가 길다 하면 저항이 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윗꼬리가 길게 나타난 캔들을 우리는 매도가 출현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항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 양봉의 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윗꼬리는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음봉 캔들은 전체가 다 매도 간격이 포기되기도 하지만 양봉 캔들은 몸통은 빼고 꼬리만 매도 간격의 폭으로 보시면 돼요. 즉
이 종목은 시가에 시작을 해서 고가로 올라왔다가 다시 종가로 내려온, 그 시가가 아래죠. 이거는 밑에 있습니다. 쭉 올라왔었어요. 이렇게요. 그러다가 종가 부근에서 내려와 가지고 시가보다는 좀 높지만 고가보다는 낮게 형성이 되면서 꼬리가 생기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아래에서 산 세력은 언제나 이익이지만 위에서 산 세력은 언제나 손실이야. 이건요. 이 꼬리가 나타났다는 건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A는 그러한 매도 간격의 폭, 즉 저장의 폭이 컸다는 걸 의미하고요. B는 캔들의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윗꼬리가 작다. 이런 형태는 변동이 작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중간에 나타나면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작은 몸통들은. 그래서 그림에서 윗꼬리는 장중 고점에서 매도세가 출현했다는 것을, 그리고 저항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매세를 이긴 것으로 음봉이든 양봉이든 꼬리는, 윗꼬리는 매도세다. 즉 저항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윗꼬리가 길다는 것은 매도 간격의 변동폭이 컸다는 뜻이고요. 또 장중 고점 부분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래량이 많았다면 손실을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즉 이 물량은 나중에 상승 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죠. 즉 저항이 되는 겁니다. 저항을 작용하겠죠. 그래서 꼭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통과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래량이 또 저항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꼭 우리는 잘 판단하는, 그리고 매매에 대응하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윗꼬리는 A가 아닌 B처럼 짧을수록 저항이 약하다는 뜻이고, 매물 소화 과정은 점점 짧아진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 아랫꼬리가 그림자가 긴 캔들, 이거는 지지세가 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권에서 이게 나타난다면 그 다음 날은 상승 가능성이 있죠.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뜻하기도 하죠. 왜? 저가의 지지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저런 긴 꼬리가 잡히는 거죠. 깃꼬리가 아랫꼬리가 작으면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지지세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랫꼬리가 길다는 것은 매수가의 변동폭이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중 저점 부분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이익을 보고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았다면 이익을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정 시에도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는, 즉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재상승 과정이 높은 그러한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랫꼬리가 길고 몸통이 작다 그래도 매수가 강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물론 몸통이 크고 또 하나 양봉이라면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그런데 음봉 몸통이 크고 아랫꼬리도 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매도세가, 매도는 즉 저항이 작용하면서 주가를 하락시켰지만 저가권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지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아랫꼬리는 A가 아닌 B처럼 길수록 강한 지지세가 있다는 뜻으로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패턴이라면, B와 같은 패턴이라면 몸통이 작고 양봉이든 음봉이든 길수록 강한 지지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의의 마지막 숙제를 한번 드릴게요. 자, 아래 그림에서 A와 B의 차이점을 설명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방금 배운 대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간략하게 한번 서술해 보시고요. 또 아래 그림에서 A와 1과 2의 패턴과 2번 캔들 모양을 보고 패턴을 설명하는 뜻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1과 2의 패턴을 2번 캔들의 모양을 보고 설명해 주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글자가 하나 오타가 났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투자 심리가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A와 B의 패턴과 차이점, 그리고 C에 대한 해석과 전체 흐름을 보고 향후 주가 방향성 예상 시나리오를 말해 보세요, 그랬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풀어낼 수 있다라면 시작부터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에 재능이 있는 겁니다. 주식 판단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1강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두 번째